네, 사랑니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빼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니 무조건 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오늘 치주과 전문의 민경만 선생님 모시고 사랑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메이 치과의원 민경만입니다. 네, 원장님 통증이 없는데도 사랑니는 무조건 빼는 게 맞나요? 아니요, 무조건 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안 빼도 되는 걸까요? 사랑니가 반듯하게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위아래 치아가 서로 잘 맞닿아서 적절히 기능하고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니 부위에 공간이 충분해서 우리가 사랑니까지 양치를 꼼꼼하게 잘 할 수 있으면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랑니가 다른 영구치와 같이 적절히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태라면 발치 대신에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어떤 경우에는 사랑니를 빼야 할까요? 예, 사랑니가 나는 곳은 입안 가장 안쪽이다 보니 공간이 좁아서 제 위치로 치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양치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최근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얼굴이 작아지면서 사랑니가 나올 공간이 더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랑니를 빼야 하는 경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사랑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위아래가 맞닿는 치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사랑니를 먼저 뺐다든지 또는 아래 사랑니가 맹출하지 않아서 음식물을 씹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사랑니를 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잘 안 닦여서 사랑니가 심하게 썩거나 음식물이 잘 낄 때에도 사랑니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치나 치아 모양의 이상으로 발거가 어렵게 되어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발치 후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일찍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랑니가 삐뚤게 난 경우에는 그 주변 치아나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더라도 앞에 치아나 잇몸이 상하지 않도록 조기에 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구강검진 덴탈피디아. 네, 원장님 파노라마 사진이랑 CT 사진은 다른 거죠? 예, 그 파노라마는 2차원적으로 그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는 거고 CT는 3차원적으로 단면까지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방사선 사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두 방사선 사진 사이에 피폭량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파노라마 상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니를 뽑으러 갔을 때 무조건 CT를 찍어야 하는 건 혹시 아닌가요?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원적인 사진이지만 사랑니의 전반적인 위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파노라마를 찍고 만약에 그 사진상에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서 사랑니가 하악의 하치조신경에 근접해서 우리가 발치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환자분께 말씀드리고 CT를 찍고 있습니다. 하악의 하치조신경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부학 시간에 실습할 때 보면 우리 아래 턱뼈 안쪽에 정말로 오징어 다리만한 신경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아래 입술하고 잇몸 일부, 치아의 감각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손상을 받게 되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감각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사랑니를 빼러 갔을 때 되게 쉽게 1초 만에 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생하다 어렵게 뺐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두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사랑니 뿌리가 휘어 있지 않고 만약에 모여 있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똑바로 잘 나 있다면 우리가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아래턱의 사랑니보다는 위턱의 사랑니를 빼기가 쉽거든요. 그거는 위턱뼈가 아래턱뼈보다 상대적으로 무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치아를 흔들었을 때 쉽게 이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나이와 연관해서 나이가 젊을수록 사랑니 주변의 뼈가 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뽑을 수 있는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 이런 뼈의 탄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치아가 잘 흔들리지 않고 치아가 뼈와 강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뽑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니를 뽑기 어렵다 이런 건 어떤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치아가 옆으로 완전히 누워 있거나 우리가 완전 매복이라고 하는 치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경우에는 그 치아를 발거하려면 앞에 치아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랑니를 그냥 빼기 힘든 경우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입안에서 특정 기구를 사용해서
치아를 절단을 하고 좁은 공간을 통해서 발치를 하게 됩니다. 발거랑 발치는 같은 말인 거죠? 예. 사랑니를 뺄 때요, 원장님. 잇몸을 따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사랑니가 잘 닦이지 않아서 사랑니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정도 이상이 되면은 잇몸 뼈에도 결손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사랑니 발치하고 나서 그 부위에 지속적으로 음식물이 낀다든지 또는 세균이 계속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사랑니를 빼면서 부가적인 잇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랑니를 뺀 지 오래돼서 그 자리가 있는데도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예, 사랑니를 빼게 되면 그 사랑니를 뺀 자리로 뼈가 차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랑니를 빼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치아 주변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에는 뼈가 완전하게 차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이 평소에 우리가 이를 닦을 때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잇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랑니 부위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사랑니도 빼고 사랑니 앞에 치아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니 때문에 그 앞에 치아가 썩거나 잇몸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예, 사랑니가 똑바로 나지 않고 기울어져 있게 되면 사랑니 머리에 모서리 부분이 앞에 있는 치아에 접하게 돼요. 거기를 누르게 되는데 이때 이 모서리 부분이 앞치아 뒷부분을 계속 긁으면서 이쪽 치아 부분이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썩는 부분에 결손부도 생기고 또 그 부위에 음식물이 끼면서 치태 세균이 관리가 안 되면 앞 어금니에 치아의 뿌리가 썩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뿌리 주변에 뼈가 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치료를 권하게 되죠. 덴탈피디아. 앞에 어금니를 뽑았을 경우에는 사랑니를 앞에 어금니 대신 혹시 쓸 수도 있나요, 원장님? 예, 저도 그런 치료를 간혹 하는데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사랑니와 앞에 어금니 뿌리의 모양이 비슷하다면 앞에 어금니를 뺀 자리에 바로 사랑니를 발치를 해서 옮겨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환자분이 전체 교정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면 앞에 어금니를 뺀 뒤에 사랑니를 교정적으로 앞에 치아 자리로 옮겨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과정이 어렵고 그리고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치과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니 앞에 치아를 발거하고 그 사랑니를 그 치아 대신에 쓰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사실 어렵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 도중에도 치아를 빼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니를 앞에 어금니 대신에 그럼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사랑니도 앞에 어금니랑 같이 그냥 뽑아 버려야 되는 거죠? 예,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사랑니가 아주 깊이 매복이 돼 있어서 우리가 사랑니 빼는 게 쉽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사랑니 앞에 치아가 발과가 됐을 때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사랑니와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그냥 사랑니를 두고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나중에 그 사랑니가 문제가 됐을 때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발치를 할 수 있는 치아라면 가급적이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이나 다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랑니에 대한 치료 방법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치과에 간다 하면은 항상 걱정되는 것 중에 금전적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사랑니 치료 혹시 보험이 적용되나요, 원장님? 사랑니 발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치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주 심하게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는 전신 마취를 하고 빼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원도 해야 될 수 있고요. 오늘 새로운 정보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사랑니를 관리하고 사랑니를 쓰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니는 항상 듣기만 하면 뽑아야 되나 보다 생각하셨을 텐데요.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뽑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든 치과의사 선생님들과 자세히 상의해야 되겠지만 치료법은 매우 다양하다는 거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저희 덴탈피디아의 많은 정보들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 정보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